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왔던 일본 여학생의 경험담입니다. 처음에는 한국으로의 여행이 내심 불만이었던 이 여학생은 수학여행을 계기로 꿈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인 아카리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고 이 경험은 제게 절대로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번에 다녀온 수학여행은 본래 계획된 여행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여행이 일정에 없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는 검도 선수로 활약하고 있고 전국대회에 참여하느라 원래 일정의 수학여행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열심히 노력한 끝에 저희 팀은 당당히 전국대회 준우승을 차지하고 왔고 학교 측에서는 그런 저희를 위해 한국으로의 특별 수학여행을 보내주기로 했던 거죠.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가게 된 한국 여행은 고등학교 수학여행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수의 인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먼저 수학여행을 다녀온 친구들은 이번에 다들 호주를 다녀왔다는데 저희만 같은 아시아이자 바로 옆 나라인 한국이라니 처음에는 좀 실망스럽기도 했어요. 사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외모도 비슷하고 건축물이나 문화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유럽이나 미국 등 좀 새로운 곳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긴 했거든요. 아니면 미리 다녀온 다른 친구들처럼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곳이라든가 말이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니 왠지 해코지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들기도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아예 안 가는 것보다는 나으니 수학여행 자체를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바다 건너 다른 나라로의 여행이다 보니 그래도 설레는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 태어나서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여행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매일매일을 보냈는데요. 그렇게 드디어 서울로 수학여행을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날엔 설레서 잠도 거의 못 잤어요. 잠을 거의 자지 못하고 와서 비행기에서 좀 잘까도 싶었지만 친구들과 수다를 떠느라 그럴 수도 없었죠. 더군다나 일본에서 한국까지는 가까웠기 때문에 생각보다 얼마 걸리지 않아서 한국의 인천공항에 금세 도착하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한 한국의 인천공항은 제가 출발 전에 생각했던 모습보다 훨씬 더 넓고 웅장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로 붐비는 모습들이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입국 심사를 위해 줄을 많이 서 있었는데 한국의 입국 절차는 너무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생각보다 줄이 빠르게 줄어들더라고요. 인천공항 안에는 안내 로봇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 로봇들에게 길을 물어보면 상세히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넓은 공항임에도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러한 로봇들을 배치해 두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죠. 그리고 공항 밖을 나가자 인천공항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크면서도 웅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천공항을 쳐다보면서 계속 감탄하였죠. 저희는 선생님의 인솔하에 지하철을 타러 갔어요.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걸어갔는데 공항에서 얼마 가지 않아 지하철역이 나와서 너무 편했습니다. 공항과 지하철역이 바로 연결돼 있다니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도착한 지하철역에서는 우선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저희들은 보증금을 이용해 카드 하나를 발급하였어요. 이 카드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든 지하철 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중간에 다른 노선으로 지하철을 갈아타러 가야 했었는데 지하철 환승이란 걸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 해봤습니다. 일본 여행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은 호선마다 관리하는 회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다른 호선을 타기 위해서는 역 밖으로 나가서 또 돈을 내고 들어가서 다른 노선으로 가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관리하는 민영업체들이 각각 다른 탓에 티켓을 구매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알아보고 결제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갈아타는 곳이 표시된 곳으로 가자 바로 지하철을 갈아탈 수 있게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었어요.
정말 처음 경험하는 한국의 대중교통은 참 편리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혁신적이고 시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죠. 솔직히 일본에 있을 땐 그래도 나름 일본의 지하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 지하철 시스템은 일본과 비교하면 정말 신세계에 가까웠답니다. 저희를 인솔하신 선생님께서도 한국 지하철 시스템은 일본에서 배워가야 할 점이 많다고 말씀하기도 하셨고요. 저희 수학여행의 첫 일정은 경복궁을 구경하는 것이었어요.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한국의 전통 건축물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경복궁이라고 했고, 이곳에 가면 전통적인 궁궐 건축물과 정원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며 저희들이 꼭 들러야 할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동하면서 잠깐 동안 스마트폰으로 경복궁을 검색해봤는데 커뮤니티의 후기를 봤을 때도 그 규모와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한 경복궁은 역시나 우아하였고 웅장한 건축물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또 안에는 아름다운 연못과 조용한 산책로가 펼쳐져 있어서 웅장한 궁궐들과 주변의 경치를 구경하며 거닐기에 정말 너무도 좋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오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한복 입어보기잖아요. 저희들도 당연히 한복을 빌려서 입었죠. 한복을 입고 아름다운 경복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참 많이도 찍었던 것 같네요. 한복은 정말 아름다운 의상이라고 느껴졌어요. 누구에게 입혀놔도 우아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훌륭한 의상이 한복인 것 같았죠.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경복궁에 얽힌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을미사변이라 하여 1895년 당시 조선 주재 일본 공사를 중심으로 일본군 공사관 수비대와 경관들 그리고 일본군 경성 수비대 일부가 경복궁에 무력으로 침입하여 명성황후를 포함한 조선인 궁중 인사들을 집단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일본 교과서에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많은 일본인들이 거의 알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께선 일본 사람들도 과거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참회할 부분은 참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꽤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남의 나라 황후를 그런 식으로 잔인하게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왜 여태 교과서에서 이런 내용을 배우지 못했던 건지 정말 의아했고 나중에 일본에 돌아가 꼭 더 자세히 찾아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은 이후 명동으로 갔는데요. 명동에서는 자유시간이 주어졌었어요. 저희들은 손을 잡고 올리브영으로 향했어요.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 유튜브를 통해 올리브영에서 파는 다양한 제품들을 알아보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었답니다. 일본 여성들이 한국 여행 후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제품들을 소개하며 자랑하는 영상들이 꽤 많았거든요. 한국 화장품은 일본에서도 아주 유명해서 인기가 많았어요.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을 나이였던 저희들은 여행을 오기 전부터 휴대폰에 사고 싶었던 제품들의 사진을 가득 저장해 두고 있었죠. 매장에 도착하자마자 저장해 둔 사진들을 직원들에게 보여주며 그 제품들을 모두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마스크팩과 립글로스, 그리고 향수를 샀고 제 친구는 기초 화장품을 샀어요. 그렇게 즐거운 쇼핑을 마치고 난 후 예정된 시간에 맞추어 숙소로 돌아갔고 저희들은 새벽 늦게까지 수다를 떨다가 행복하게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한강을 둘러보았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한강은 훨씬 좋았습니다. 그리고 입구에서부터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는데 그것은 바로 끓여주는 라면 냄새였어요. 선생님께 물어보니 한국의 한강공원에 오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들 찾는 게 바로 이 한강 라면이라고 하더군요. 그때 다들 배가 출출했을 시간이라 선생님과 저희들은 한강 라면을 하나씩 끓여서 먹게 되었는데 그렇게 맛보게 된 라면은 일본에서 제가 끓여 먹던 라면과는 다르게 면이 더 쫄깃하고 정말 맛있는 거예요. 느끼한 맛이 있는 일본 라면에 비해 매콤하고 얼큰한 한국 라면은 제 입맛에 너무 딱 맞았어요. 즉석에서 끓여 먹는 라면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건지 정말 놀랐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도 어떻게 이렇게 맛이 있을 수가 있냐면서 다들 만족스럽게 라면을 먹었죠. 그렇게 맛있게 라면을 먹고 한강을 전체적으로 둘러보았는데 사람도 참 많고 먹거리 상점들도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한강의 규모를 보게 되니 그 웅장함에 절로 압도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한강만큼 크고 깨끗하면서 볼거리가 풍부한 강이 일본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한강은 잘 조성된 산책로는 물론이고 주변 편의점이나 화장실 등 인프라도 잘 되어 있어 정말 훌륭한 장소라고 생각되었어요. 부러운 마음도 많이 들었죠. 한강은 드넓은 풀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이었고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사와서 함께 나눠 먹는 모습들이 다들 정말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저희들도 돗자리를 깔고 앉아 한강 구경을 하면서 재밌게 수다를 떨다가 저녁이 되어서는 삼겹살을 맛보러 가게 되었는데요. 삼겹살은 이름을 꽤 자주 들어본 음식이었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었답니다. 와우! 근데 삼겹살 집에서는 밑반찬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료로 이렇게 다양한 메뉴를 주는 것에 놀랐고 심지어 아예 부족하면 가서 마음대로 더 먹을 수 있도록 셀프바 공간도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었죠. 잠시 후 대망의 삼겹살이 나왔는데요. 구워지는 동안 맛있는 냄새에 입에 침이 엄청 고이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다 익은 삼겹살의 맛은 저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삼겹살이 입안에서 씹히는 순간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이 느껴지면서 고기 겉면의 바삭함까지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 모두 너무 맛있다는 감탄사를 연신 내뱉었죠. 그리고 상추에 밥과 고기, 쌈장, 마늘, 파무침 등을 얹고 한 쌈 크게 싸서 먹어봤는데 너무 커서 입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씹다 보니 삼겹살의 기름진 부분과 상추의 상큼한 맛이 어우러져 입안에서 신선하고 색다른 맛이 펼쳐졌습니다. 너무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일본에서 먹던 돼지고기들에 비해 두께가 훨씬 두툼했지만 씹는 맛이 있었고 맛 자체도 차원이 다를 정도로 좋았답니다. 또 많은 밑반찬들의 맛이 다 달라서 먹는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모두 다 건강한 음식들로 느껴졌고요. 이렇게 먹다 보니 한국인들은 정말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녁 밥까지 두둑하게 먹고 나온 저희들은 한국의 밤거리를 돌아다녔는데요. 야경이 너무 예뻐서 서로서로 사진을 찍어주면서 추억을 많이 남겼답니다. 마지막 일정은 강남과 홍대 구경을 갔다가 밤에는 서울의 야간 풍경을 즐기기 위해 시티투어 버스를 타게 되었는데요. 서울의 야경과 한강의 풍경을 즐기는 환상적인 경험은 아마 평생 잊혀지지 않을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너무도 낭만적이었고 저 혼자만 보기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꼭 서울 시티투어 버스 야경 코스를 경험시켜드리고 싶었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서울 경치 구경을 끝으로 저희들의 수학여행 일정도 어느덧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즐거운 여행을 마무리 지으며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한국과 일본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특히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더더욱 한국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요. 물론 요즘에는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처음에 올 때에는 한국인들이 저희들을 향해 욕을 하거나 안 좋게 대하지 않을까도 걱정했었는데 욕은커녕 모든 한국인들은 다 저희를 진심으로 대해줬고 다들 친절했어요. 앞으로는 양국의 사이가 멀어지지 않고 보다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수학여행이 끝나고 돌아갈 시간에 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의 정이라도 들었는지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이후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한국이란 나라의 깊은 감명을 받아 그때부터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 온 뒤로도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았거든요.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알다 보니 나중에는 한국을 좀 더 제대로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대학교에 가게 되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에 장기간 여행을 가려는 꿈을 하나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학여행 때 못 가본 한국의 이곳저곳을 탐방해 보려고요. 그러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한국어를 익히고 있답니다. 나중에 제가 한국에 가게 되면 많이 도와주세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옆나라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오게 되어내신 불만이었다가 막상 한국을 와서 한국을 경험하고 보니 한국에 흠뻑 빠지게 되어 결국 일본에 돌아가 한국어까지 공부하고 나중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에 장기간 여행까지 오고 싶다는 일본인 아카리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